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알아보자의 알파고 장원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너TV의 유일한 장원재 박사님 외에 MC를 맡은 프로그램이 세계를 알아보자인데요. 네. 그것도 외국인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전혀 아쉽지 않아요. 가끔씩 독특한 거죠. 네. 가끔씩 뭐 언어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한통신 한국특파원 알파고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번에는 어디를 다뤄보려고 했어요? 아제르바이잔.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Z 발음 제대로 나와야 돼요. 아제르바이잔. 네. 그래 나라 의미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아제르는 예전에 거기 자로스트 배화기호가 많았던 조로아스터교. 그 배화기호, 배를 섬는 기호. 불을 숭배하는. 그래서 아젤은 풀이랑 관련된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땅.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민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긴 단어가 아니고 좀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아제르바이잔 안에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우리 터키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언어가 터키랑 90% 정도 비슷해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그냥 보고 우리도 아제르바이잔 거 보고 말이 너무 통해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쪽보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족이라고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한 여러 나라들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 발특해 나라들 이후에는 처음으로 독립을 했던. 그러니까 발틱 3국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그렇죠. 3국이 맨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92년 때 러시아가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좀 이분들이 이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막다 보니까 완전히 흔들리가 됐어요. 그 흔들리가 시작해서 소련이. 그래서 맨 처음에 독립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큰 저항을 했던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거기 뭐 조지아. 그리고 북쪽에는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 있고. 조지아 그리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면 사실은 아제르바이잔 세 개예요. 하나는 원래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두 개는 이란 안에 있는 남쪽 아제르바이잔하고 서쪽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두 개의 주가 있어요. 즉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예전에는 큰 아제르바이잔이 있었어요. 대아제르바이잔. 남쪽은 이란이 먹었고요. 북쪽은 러시아가 먹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먹었던 땅에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거고 남쪽은 아직 이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 북쪽을 가시면 이란 말보다는 터키 말이 더 편해요. 터키어가 더 편해요. 자, 아제르바이잔이 이렇게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가 두 군데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제르바이잔하고 낙지완이라고 하는데 낙지완 자치구이고 터키에 붙어 있어요. 이게 터키랑 이란 사이에 있는 조그만 자치구인데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이 자기네 나라 영토를 가려면은 이란을 거치든지 아르메니아를 거치든지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랑 전쟁 중이라 이란을 거쳐서 가요, 다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자기 영토인데 자기 영토를 가려면은 이란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런 사락이 전 세계에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는 한국에 제일 가까운 나라로부터 시작하자면 브루나이 술탄국입니다. 술탄 오브 브루네이. 브루나이 다루살람. 그 사람도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브루네이 다루살람. 그래서 세 번째는 어디? 그러니까 이제 브루네이는 그 말레이 반도 섬 안에 영토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거긴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비행기. 아니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가면 되고요. 세 번째 사례는 러시아에 지금 말한 그 발트 3국 그 아래에 독립국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려면 이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거쳐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가야 되거나.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벨기에와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토 안에 벨기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동네 안에는 또 벨기에 또 네덜란드 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이렇게 하얀 페인트 같은 거로 칠해놓고 여기는 네덜란드 땅, 여기는 벨기에 땅. 근데 벨기에에서 조금 떨어진 아무튼 네덜란드 안에 있는 벨기에 동네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례는 뭐 벨기에, 네덜란드 제외하자면 아제르바이잔, 러시아하고 브루네이 유일한 사례들이에요. 자기네 영토랑 직접 연결 안 되는. 저 아제르바이잔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뭐가 유명하죠? 여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지금 제일 유명한 거는 석유예요. 석유. 예. 산유국이군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나오고 석유를 파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1847년대 압쉐론 지금 네. 수도 바퀴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압쉐론에서 1847년대 석유가 나오고 발기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사실은 히틀러가 네. 러시아에 공격하고 싶은 이유는 러시아랑 원래 처음에는 협정을 했다가 네. 깬 거잖아요. 아제르바이잔에 탐나서 그렇죠. 네. 거기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러시아랑 그 협정을 깬 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석유가 아직도 제일 좀 가치가 높은 석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거기 고위급은 잘 살고 있고요. 네. 지방이 좀 잘 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사실 아제르바이잔 화폐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세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화폐 단위가 뭐죠? 마나트. 마나트. 그러니까 1마나트가 1달러보다 센 거죠. 그렇죠. 1파운드보다도 센가요? 이제 예전에 1파운드보다 센 거였는데 네. 이제 2015년 유로피안 올림픽스, 게임스, 유로피안 게임스. 유로피안 게임스에 아제르바이잔에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경제가 흔들렸거든요. 왜냐하면 뭐 축구장 만들어야 되고 경기장 줘야 되고 숙소도 줘야 되고. 네. 그래서 좀 파운드보다 좀 떨어졌는데 아직도 아제르바이잔 화폐는 전 세계에서 7개 환율이 높은 화폐들 중에 하나예요. 7번째로 센 액면가가 센. 네. 어디께 제일 세죠 지금? 제일 쿠웨이트 세죠. 쿠웨이트. 쿠웨이트 화폐를 보시면 제일 낮은 지폐가 0.25 디나르예요. 4분의 1 디나르 지폐가 있어요. 예, 그런 지폐들이 있어요. 네. 한 1 디나르는 3.6 달러예요. 네. 꽤 세네요. 예, 네. 그래서 1만원도 1.26 달러예요. 예. 하여튼 아제르바이잔은 잘 사는 지역도 있고 못 사는 지역인데 나라가 부재인지 확실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상어 알이죠. 캐비어에 또 개변이 이제 아제르바이잔 옆에는 네. 하잘 호수가 있잖아. 하잘 해, 하잘 호. 거기나마 전 세계에서 캐비어 상어알. 예, 수치라면 50% 이상이 아제르바이잔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왜냐면 거기 제일 가치가 높고 좀 약간 비싼. 한국에는 안 알려졌지만 유명한 사람이 저기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체스 하기도 했던 그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 예. 세계 체스 대회를 3연패인가 했다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저 숫자 모르는데 어연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컴퓨터한테 좀 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처음에 이겼다가 IBM이 좀 더 컴퓨터를 좀 발전시키고 그때는 졌는데 네. 가스파로프의 이제 주장은 내가 이기려고 했다가 개입이 들어갔다. 보통 컴퓨터는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IBM도 치니까 그런 말 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스파로프는 아직도 체스의 신으로 알려지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러시아 사람으로 생각해요. 네. 사실 따져보면 러시아 사람이라기 민족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아르메니아 사람이고 아빠가 유태인인데 살길은 아제르바이잔. 그렇죠. 왜 아제르바이잔 얘기가 나오냐면 아제르바이잔은 수도 바쿠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아제르바이잔 대표로 나왔어요. 이제 좀 아제르바이잔 소련에서 빠져나오고 독립하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민족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현지인들 똑같은 민족 아니니까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사람으로 귀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고 처음에는 체스에 도전했던 데는 아제르바이잔이었고 아제르바이잔의 대표 선수였어요. 아제르바이잔도 그러면 이슬람 국가인가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아마 터키처럼 강한 세속주의를 뿌리는 이슬람 국가들 중 하나이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처음으로 이슬람 나라이면서도 처음으로 여성한테 출마권, 투표권 주는 나라예요. 피선거권, 참정권을 줬다. 미국이나 영국도 되게 늦은 거 아닌가요? 예, 미국하고 스위스보다 훨씬 1918년대. 미국, 영국, 스위스는 그거보다 훨씬 뒤죠. 예. 투표권은 아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참정권은 늦어요.
야, 그러면 아니 무슨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나요? 이제 사실은 저는 아랍권 이슬람 여성들은 모르긴 하지만 투르크계 이슬람 여성들은 그렇게 뭐 단합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용감하고 전쟁대 뭐 장군으로 나오고 사람들 구성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술탄국을 넘어서 민주화라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신해 혁명을 제외하면 동양의 첫 민주주의 국가도 1918년때 생긴 아제르바이잔 인민공화국이에요. 신해 혁명, 중국의 신해 혁명을 말하는 거죠. 네, 중국의 손문이 주도했던. 이제 다음엔 장가시앙이 장개석, 이제 뭐 뺏겼다가 뭐 처리됐다가 좀 약간 거기다 막장 드라마의 현장이 됐는데. 소련이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아마 1918년 때부터 이제까지 동양의 첫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유럽 예선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은 동양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유럽, 아제르바이잔은 사실은 터키 사람들처럼 이런 좀 생각이 갔다 해요. 동서양의 가교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다.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보시면 이를테면 거기 우제일 하지베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분인데 이분이 레일라 일레 메준이라는 신화 있어요. 중동에 레일라하고 메준un 이거는 영어로 레일라 앤 매드로 번역이 됐는데 왜냐면 메준un은 미친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져서 미쳤다는 뜻으로 메준인데 이거는 이제 중동에 있는 로메오하고 줄리엣 같은 하나의 신화예요. 그게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와. 아니 나왔다는 거 아니고 원래 바그다드 그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서양식 오페라로 이거 그 사람이 썼어요. 오페라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동양의 첫 서양식 오페라예요. 물론 뭐 중국의 뭐 페이킹 오페라, 북경극, 경극이긴 하지만 경극, 찡주 하긴 하지. 근데 서양식 오페라라 따지면 이게 최초다. 이거 최초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나라이면서도 웬만큼 서양 나라를 딱 따라잡을 만한 문화적인 배경이 강한 나라예요. 전 아제르바이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 근처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좀 MC도 하면서도 좀 약간 끼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음식이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음식은 지금 아마 사실은 우리는 좀 광고비 받아야 되는데 신촌 앞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레스토랑이 곧 열릴 예정이에요. 바쿠 레스토랑이라고. 바쿠라면은 수도예요. 수도. 아제르바이잔 수도이고 바닷가 도시에 너무 예뻐요. 그 정보는 어디서 얻었어요? 제 친구 거기서 지금 알바할 거라고 얘기하려고. 언제 오픈하나요, 그러면? 아마 오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쿠 아제르바이잔 레스토랑도 이제 서울에 문을 열었군요. 서울에서는 웬만큼 다 레스토랑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레스토랑까지 있는데 바쿠가 없겠죠. 그죠. 이게 그럼 터키 음식이랑 좀 비슷한가요? 비슷비슷했는데요. 터키에 알려지지 않는 음식, 사실 터키라면 짬뽕이니까 웬만한 문화권 음식. 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터키 동부 사람이에요. 아제르바이잔 붙어 있는 지역이라 우리 고향에 있는 음식들이 오히려 많아요 거기서.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한번 가봐야 돼. 사실 오늘 끝나고 나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또 정규제 뉴스 출연하러 가는 날이에요.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다음에 가죠.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또 어떤 데를 가봐야 됩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전 세계에서 11개 정도의 기후가 있거든요. 아열대, 온대, 그렇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그 11개 기후 중에서 8개가 있어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은 너무 특이한 지역에 있어요. 하자르 호수 아니면 하자르해라는 바다 옆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뒤에는 너무나 높은 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좀 약간 지역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기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를 들면 그 북쪽 가시면 겨울 되면 완전 춥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겨울에 내리는 거 뭐였죠? 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알파고 기자가 이렇게 기초적인 단어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눈이 거의 1cm 넘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수욕과 스키를 하루에 즐길 수 있다는 거. 똑같은 도시 아니어도 똑같은 나라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기후가 완전 다양한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알파고 기자가 말 실수하니까 저도 지금 치과 치료를 받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지금 발음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신기한 나라 아제르바이잔 잡으면서도 좀 약간 여러분이 재미를 못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가봐야 되는데 한 두 군데만 좀 알려주세요. 아제르바이잔 여기를 자, 아제르바이잔에 가시면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달고비라는 데 있는데 이 달고비는 소위 말하자면 바쿠의 명동이에요. 거기는 2차 대전 때 독일 포로들이 스탈린한테 잡힌 독일 포로들이 거기에 독일식 건축으로 건물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독일 건축, 러시아 건축, 아제르바이잔 정통 건축도 있으면서도 쇼핑센터들이 있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역사적인 거 즐기면서 쇼핑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쿠에서 히살 성이 있어요. 그 이제 바다에서 오면 그 함대를 쫓겨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은 지금도 관광지이고 그 성 안에는 아직도 카페트 파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정통 카페트. 수제품. 수제품. 근데 그 가게들은요. 아마 그 가게에 들어가시면 들어가신 순간은 이해하실 텐데 몇백 년의 가게들이에요. 노포들이다.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가게들이.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일본 식당을 열잖아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도 거기 있는 카페트들 이란 카페트라고 외부에 많이 팔고 원래 이 카페트 문화는 우리 거다 이란 사람들한테 빼앗긴다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 히살 안에 가셔도 돼요. 그렇군요. 이체리 히살이라고 거기 지하철역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 90년대 초반인가 영국에서 그 카페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발견됐다기보다 어떤 분이 골동품 가게에서 산 거죠. 근데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인가 줬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감정을 맡겼어요. 그 이제 부인한테 좀 한 소리 들었다고. 쓸데없는 거 40만 원 주고 사고 감정가도 한 50만 원, 그 100만 원 정도 쓴 건데, 근데 그게 아제르바이잔인가에서 만든 중국의 무슨 하여튼 황실에 놓여 있던 카펫이라고 공식 판정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게 몇 억대의 물건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 더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압셰론하고 했잖아요. 1847년대 거기 석유를 꺼내서 팔기가 시작했다고. 압셰론에 가시면 거기 석유 물인데 맛이 석유 맛이에요. 근데 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먹어요? 석유 맛있는. 이거는 먹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건강에 너무 좋아요. 그 마시면 몸에 있는 모든 그 해로운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간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헬스 관광으로 중동에서 아랍인들은 무지 많이 가는 지역이 돼버렸어.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아제르바이잔에 가면 무조건 거기다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지역이? 압셰론. 석유만 나는 물. 거기가 그렇죠.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아마 최초의 그 석유 공가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거예요. 그렇군요. 제일 먼저 채굴을 시작하고 판매를 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전혀 모르는 동네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꼭 한번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현지에서도 촬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주고. 그럼 선배님 기회가 닿는다면 물론이죠. 저희 이번에 가면 선배님이랑 같이 가고 터키에. 터키 언제 간다고 그랬죠? 저는 8월 27일. 8월 27일. 며칠 안 남았네요. 잘 다녀오시고 제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때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저는 요즘은 이제 좀 약간 집에서 우쿨렐레를 스페인이나 라틴 음악들 좀 치려고 흉내내고 그러는데 요즘은 라틴 문화가 땡겼어요. 그래서 다음에 때는 좀 라틴 거. 그럼 스페인은 멕시코나. 멕시코. 메히코. 아니요. 테노치티틀란. 아스텍스. 이것도 헝가리 같은 경우도 영어로는 헝가리지만 자기들끼리는
마자르 오르삭. 그래서 우리는 마자리스탄이라고 해요. 아, 마자리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의 민족 이름이죠, 마자. 네. 그래서 걔네들은 마자리아 하는데 우리도 뭐 으스탄 붙인 거. 아, 그러니까 터키에서 헝거리 얘기할 때는 마자리스탄. 그래서 마자르족의 나라. 그렇죠. 네. 불가리아 아니고 불가리스탄. 불가리스탄. 이오니아, 그리스. 이오니아 아니고 유나니스탄. 그럼 한국은요? 그냥 코레. 코레아스탄 아니야? 아니, 코레. 코레. 예. 코레는 코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스페인을 거쳐서 그렇죠. 멕시코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뭐 할까지 다음에 정하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스페인이나 멕시코로 합시다. 네, 라틴. 라틴 포르투갈은 안 가요? 포르투갈, 브라질도 네.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말실수를 많이 했고요. 얼마나 좋은 정보들, 재미난 정보들 제공하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회 때는 다시 뵙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